성종시록 83권 성종 8년 8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영중주부사 조승문이 졸하니 조회를 철폐하고 부의를 내리고 조제와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조승문의 자는 순보이고 창녕 사람인데 관찰사 조황의 아들이었다. 어려서 힘써 배워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덕합인년에 세종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성비를 책문하는 데 뽑히어 제2등이 되고 세자 조아정자에 제수되었다. 지편전 부수찬과 사관원 정은 이조 형조 예조의 정랑을 역임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늙어 사직하고 장단에서 살았다. 조정에서 그 제주를 아껴 기복시켜 안산 군사를 삼으니 지적이 한도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세조가 이것을 듣고 홍주 목에 보냈으며 특별히 명하여 옮겨서 제수할 때에 제도의 감사에게 특이하게 정사를 한자를 첨가하라고 명하니 감사가 조승문이 공정하고 염간하여 관리가 두려워하고 백성이 사모하여 따른다고 첨가하니 특별히 상호군 지형조사로 올렸으며 얼마 후에 타경되어 동부 승지가 되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헌공을 기록하고 추충 좌익 공신의 호를 내리고 벼슬을 옮겨 도승지에 이르렀다. 천순 김효년에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사로 야인에게 벼슬을 준다고 하여 사신을 보내어 책이유하니 세조가 사신으로 갈만한 자를 뽑을 때 조승문에게 이조 찬반을 제수하고 장령군을 봉하여 주문사로 사회워 사신을 따라가서 회주하게 하고 돌아와서는 호조 찬반을 제수하였는데 곧 승급하여 판서가 되었다. 병술련의 의정부 우찬성 겸 반호조를 제수하고 서대를 하사하였으며 또 부진헌의 소전을 주어 총애함을 보였다. 정현년에 길주 사람 이시애가 모반하니 세조가 명하여 귀성군 준을 병마 총사로 삼고 조승문을 부사로 삼아 제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을 하게 하니 모든 군사가 진군하여 홍은에 머물고 조승문은 정조를 뽑아 스스로 지키며 함흥에 머물러 발병하지 않고 하나도 지휘함이 없었다. 군관, 남이 등이 분연히 이르기를 조정에서 장사를 기르는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인데 여기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먼저 나아갈 것을 청한다 하여 조승문이 부득이하여 보냈고 진북장군 강순이 무리에게 이르기를 도총사는 나이가 어리고 부총사도 또한 선비로서 전진을 익히지 않아 두려워하고 겁만 먹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어찌 대사를 이루겠는가? 우리들 제장이 다른 주장을 개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혹은 말하기를 전진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병가에서 꺼리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였다. 돌아올 때 미쳐서는 승진하여 좌의정을 배수하고 정충 기 포이 적게 공신의 호를 주었다. 당시에 군공의 높고 낮은 것이 모두 조성문에게서 나왔으므로 장사들이 그 불평함을 분히 여기고 상사에 진소하는 자가 매우 많았었는데 세조께서는 조승문이 새로 큰 공을 세웠다 하여 모두 묻지 않았다. 군관 박식은 조승문의 족속으로 병을 칭탁하고 함흥에 누워 있었는데 마침내 공신의 바늘에 참여했으므로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조롱하기를 함양의 꽃 아래서 잠에 취하였던 손이 조폐가 단청하여 제1등 공신이 되었네 하였다. 얼마 뒤에 영의정에 오르고 예종이 즉위하자 남이가 모욕하여 복주되고 정난 이때 공신의 호를 내리고 성종이 즉위함에 미쳐서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조아리 공신의 호를 주었다. 병신년에 여름 다시 좌의정을 배수하고 가을에 병으로 사면하니 장령부원군으로 봉하였으며 정유년 봄에 영중추 부사에 옮겼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는 65세이다. 시호가 충간이니 몸이 위태로우면서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이라고 평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간이라 하였다. 조승문은 성품이 자세히 살피고 재물을 잘 다스렸으므로 세조께서 호주 일을
위임하니 모든 세금을 받는 이로움과 저축의 귀한 것은 그가 건의한 것이 많았다. 세조가 일찍이 조승문에게 이르기를 호주의 계차는 다만 경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다시 살펴보지 않겠다 하였다. 조승문의 어머니가 늙어서 특별히 잔치를 그 집에 내리고 종균과 대신에게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영화롭게 하였으나 조승문은 아첨하여 남의 마음에 들도록 잘하고 임금의 뜻을 잘 맞추어서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승문은 천성이 사특하여 말솜씨로서 발라 맞추고 항상 자제들에게 가르치기를 남아가 임금의 뜻을 얻어 높은 지위를 취하려면 깨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항상 집 뒤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절하면서 수복을 빌었으니 그 요사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남원군 양승지가 친사 문묘송을 바치고 아울러서 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조상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3년이 지난 임진년 범정월에 공손히 조묘를 배알하시고 4년에 가을에 또다시 몸소 사직에 제사하시고 금년 가을 7월 17일 이모에 이르러서는 예조에 전지하여 이르시기를 인군이 만민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선성의 가르침에 의뢰하는 것이다. 내가 몸소 석전을 행하려고 하니 경등은 각각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어 이에 대소 신료가 모든 일을 분주하게 주선하여 8월 초 3일 상정에 이르러서 마침내 몸소 선성을 대성전에서 제사하니 천일이 청명하고 제사일에 결점이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에 명륜당에 나아가 모든 생도의 사배례를 받으시니 재생이 무려 1,400인이나 되었고 신윤자운과 신양승지, 신김유에게 명하여 독건관을 삼으시고 신정은과 신노공필로 대독관을 삼아 친히 예지를 주시어 모든 학생에게 내려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대사단에 나아가 백관에게 잔치를 내리시어 만수상을 올리고 웅후를 95밖에 베풀어서 몸소 활과 화살을 가지시고 친히 사례를 행하시니 종제로부터 백관에게 이르기까지 우러러보고 탄식하며 성사를 얻어보았으니 크게 다행이었습니다. 또 시사는 모든 신하가 10백으로 짜게 되어 정백하지 않음이 없고 한마음으로 휴명을 받아 그 이긴 자는 상을 받고 이기지 못한 자는 벌을 내리시니 시괭에 음양하고 오르내리는 그 다툼은 참으로 군자였습니다. 날이 저물 때 특별히 신 윤필상과 신 서거정, 신 현석규, 신 임사홍, 신 손비장에게 명하시어 시험하는 일을 가서 독려하게 하시고 윤자운 등이 거자 사인이 시곤을 징계하니 성상께서 권건을 제1인으로 삼으시고 아울러 3인에게 급제를 내리시어 곧 이조에 명하시어 권근을 사헌부 감찰로 제수하시고 헌에 임하시어 방을 붙이게 하시고 각각 내구의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셨습니다. 승군에서는 영인을 올리고 도관에서는 천동을 갖추며 예빈시에서는 꽃을 만들어 승려사에서는 일선을 올리니 장원급제 사인이 모두 언사를 받고 국가의 논일 등 것을 모방하여 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사하신 일선은 바람에 나부끼고 머리에 꽂은 천화는 햇빛에 빛나며 가갈하는 소리는 마을을 뒤흔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다. 그 집안 사람과 부자도 서로 알지를 못하니 이 어찌 국자와 사문의 유생만이 모두 지난날의 학업에 태만하였음을 하나여 더욱 장래의 송습을 권장함이겠습니까? 무릇 배종하는 신료와 시위하는 군사가 부러워하고 감탄하여 흠모하여서 자손을 훈계하며 얼굴을 가리고 울게까지 한 자가 없지 않았을 것이니 이것은 한 가지로 100가지를 권장하여 인재를 만들고 교화의 근원을 밝게 닦는 데에 극진한 것입니다. 날이 또 저물어 법가가 황공하니 서울 사람의 남녀가 도로를 꽉 메우고 팔방으로 소리를 전하며 만세토록 이룩하자는 말이 있었고 다음 날인 무술에는 의정부에서 백관을 인수하고 전문을 올려서 할애하였습니다. 신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사목을 낳으시고 군사를 겸하여 맡기시니 우리 전하께서는 이미
적전을 진경하시어 천심을 능히 향유하여서 자주 풍년의 상수를 얻으시고 금년 봄에 또 진잠의 예를 비로소 거행하신 것은 백성의 의식이 나오는 것을 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중요한 줄을 알고 예의와 중효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보다 더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서 일찍이 교도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몸소 선성을 문묘에서 제사하시니 문묘는 예악과 교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몸소 대사례례를 행하시면 또 반궁에서 괴익을 바치어 문무를 한 가지 도로 삼는 것이며 회례연을 행하시면 곧 반궁에서 술을 마시고 군신은 일체로 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거행하시면 예악과 문무와 군신 상하의 도가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고려 500년 사책에도 일찍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직책이 사국을 욕되게 하고 또 학관을 겸하였으니 성사를 목도하고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없어 감히 배수 개수하고 송사를 올립니다. 황성 제1장 8구 거룩하신 선상께서는 성품이 나면서부터 아시어 천하를 경륜하시니 도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사물의 시종을 집대성하시고 사대를 손익하여 육경을 세상에 드러내셨네. 요순보다 어디시여 1월이 함께 밝았네. 기린은 교회에서 나왔으나 봉황은 기산에서 울지 않았네. 동주를 만들려고 구위에 거주하려 하니 사예가 함께 우러러보고 백왕이 스승으로 삼았네. 묘식 1장 8구 황천이 창생을 내리시고 성인으로 군사를 삼으시니 소왕이 있지 않았으면 누가 나의 지혜를 열으리요. 망망한 구토에 배우지 않은 이가 없으니 만세토록 난면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혈식하시네. 한나라는 되레로서 하여 풍속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당나라는 골룡포를 입어 문명한 나라가 되었네. 우리나라를 돌아보건대 인연의 교화를 입어 춘추로 게으르지 않아 그의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하였네. 수혼 1장 8구 거룩하신 태조께서 천운에 응하여 나라를 여시고 제일 먼저 문묘를 상건하여 향사가 어기지 않았네. 태종께서 서업을 계승하시니 오직 개술하기에 부지런하셨고 세종께서 즉위하시니 빛나는 제작이 있었네. 우리 세조께 미쳐서 당에 올라 술잔을 바치니 온 나라가 다 기뻐하며 만세토록 법을 들이우셨네. 문화는 천도를 잃지 않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성자와 신손이 더욱 문치를 천명하셨네. 친사 1장 8구 밝으신 우리 임금이 문득 우리나라를 두시어 삼가 묘사를 보시고 향사하고 제사하셨네. 몸소 적전을 갈고 누에를 치시어 백성의 의식을 중히 하셨네. 배부르고 따뜻한데 가르침이 없다며 금수와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예의로서 인도하여 학교가 성하였으니 이에 태궁에 나아가 몸소 선성에게 제사하셨네. 주례를 다하셨고 자성도 정결하였으니 나의 소사를 믿으시고 이르러 오시기를 비나이다. 작인 1장 8구 이에 명륜당에 나아가 골룡부를 입으시니 많은 유생이 엄숙하게 대궐에 모였네. 상신에게 명하시어 모든 유생을 시험하니 신도 머리를 조아려설하고 예모를 품수하였네. 선택이 정밀하니 어찌 인재를 만들지 못하리요. 사람들이 다도 머리를 모아 충신이 되기를 원하였네. 헌에 임하여 방을 붙이니 하늘의 해가 오색을 내리고 어사하와 일산을 하사하니 하늘에서 가갈하였네. 대사 1장 8구 이에 동문을 나와 바로 사단에 나아가고 웅후를 베푸니 용기가 안난하였네. 동궁을 가지시니 사시가 깨어지는 것 같으며 성인이 마치시니 사신이 할애하였네. 장상에 배사하고 중우가 다투니 어뜸의 상도 받고 벌주도 마셨다네. 노함이 아니고 가르침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네. 한 사람에게 경사하 있으니 사방에서 와 복종하였네. 사연 1장 8구 일표가 목목하고 전어가 양양하며 교문이 만 가지로 헤아리니
모두 경광을 우러러 보았네. 사례를 베풀고 연회를 내리시니 선악이 교주하고 무공과 문덕이 빛나네. 맛있는 술도 많고 좋은 안주가 기름지니 만수를 바치어 절하여 만수하심이 끝이 없었네. 건군이 청량하고 예의가 어긋남이 없으니 태평한데 취하여 질서 있고 즐거워하네. 영부 1장 8구 생각한데 우리 선생께서는 몸소 태평을 이루시고 스승을 전승하고 도를 중히 여기시니 대리로서 이루셨네. 선비를 뽑음에 덕을 관찰하시며 엄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시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네. 반궁에서 관역을 쏘시니 문무가 하나가 되고 성균관에 임하여 잔치를 베푸시니 군신이 서로 기뻐하네. 끝을 삼가기를 천가같이 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네. 만년이 되도록 영구히 우리나라를 보존하시리로다 하니 임금이 표피로 만든 주하자 일사를 하사하였다. 시괭은 쇠뿔로 만든 술잔이다. 영희는 악공과 광대를 말한다. 객이는 적의 머리에서 벤 귀를 말한다. 자성은 죄수이고 중우는 짝을 지은 여러 패를 말한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7일 개축 신축 첫 번째 기사. 성종실록 창녕부원군 조성문에게 부위로 쌀콩 아우로 40석과 종이 100건 105승포 10필 106승면포 10필 정포 50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어제 풍월 정시를 승정원에 내리고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월산대군의 집에 거동하였더니 대군이 정자를 짓고서 명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풍월로서 이름을 짓고 또 이 시를 지었더니 대군이 이미 현판을 걸고서 화운하는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니 모든 성지는 각각 화운하여 올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교에 거동하여 농사짓는 것을 보고 농부와 시골 노인들에게 모두 수를 내려주도록 명하고 희우정에서 거동을 멈추고 주서 김심을 양천에 보내어 형옥을 신설하여 불법을 규적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아렘으로 인하여 올량압 보당가 등이 값싼 등지에 침구하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사로잡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투항하는 자를 요동으로 해송하는 것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고 조종조에도 이미 그러하였으니 진실로 야인을 두려워하여 분함을 머금고 돌려줄 수는 없고 또 저들이 분함을 품고 도둑질한다는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다만 도적들의 목에는 측량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방비를 더하여 후회를 끼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명순과 헌납 김괴가 아뢰기를 김주가 전에 7일원 현감이 되어 한명회와 김질, 김국강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성상께서 이미 발명하였다고 하여 공문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시인 등은 생각건대 그 죄가 같은 자가 많은데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비록 대신이라도 안문하는 것일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유전이라고 논한다면 다른 사람도 모두 내버려 두는 것일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면 진실로 모두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 그러나 뇌물로 받은 물건만은 고쳐하지 않았으는 안 된다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2일 병우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손비장이 아뢰기를 김국광이 김주에게 뇌물을 받은 것을 발병한 일은 신이 알지 못하나 한 명에는 말하기를 김지가 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김질은 말하기를 김주가 반당에게 주어 반당이 사사로 있었다고 하니
그 증인들이 모두 사사부치들이어서 서로 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에서 신문할 때 즉시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빙자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대저 대신으로 남이 주는 뇌물을 받았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말을 꾸며서 임금을 속였으니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인신의 허물로서 무엇이 보다 크겠습니까? 새 정성을 핑계하는 말로서 죄를 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핑계하는 말을 하지 못하여 홀로 그 죄를 입으니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면 그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이미 발명하였는데 다시 어떻게 번거롭게 묻겠는가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신을 신임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대신은 때때로 임금을 속이는 것이 있으니 참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묻지 않는 것이 옳다. 다만 김주는 제 것을 쪼개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두 백성의 고열에서 나온 것이므로 지금 그것을 조사하려는 것은 증량한 물건을 구처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하였다. 손비장이 아뢰기를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먼저 새 정성의 죄를 바른 뒤에 다른 사람을 신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우부성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화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옥송이 번거롭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일에 관여된 사람이 무려 100여인이나 되니 청간에 모두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다만 원고의 말에 따라 징수하고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루를 바치고 외사정 정은 8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제사 정난종이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아래므로 인하여 고가 등이 중국인을 해송하는 데 대하여 분한 마음을 품고 변경을 침구하려고 모의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진실로 다 믿을 수 없으나 그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마땅히 재진에 신칙하여 더욱 방비를 어미하여 호회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4일에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형조 정랑 송원창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르기를 유음자제는 비록 보고가 없더라도 주의하여 서용하는데 생원진사에 이르러서는 보고가 없으면 서용할 수가 없어 제2예가 쓸만한 자도 도리어 유음자제만 갖지 못하니 청간대 이뒤로는 생원진사도 비록 보고가 없다 하더라도 또한 서용하여 선비를 뽑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보고는 보증하여 천거합니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명숭이 아뢰기를 승지 등이 국문을 당해도 승복하지 않으므로 어제 그들을 추신하여 추국하기를 개청하였는데 이제까지 오히려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니 또한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어찌 서로 힐책함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이명숭이 아뢰기를 신이 공함의 답통을 보니 서로 힐책하였음이 명백합니다. 현석규는 임사홍에게 이르기를 슬그머니 나를 사주하였다 하고 임사홍은 말하기를 내가 인아가 되는데 어찌 슬그머니 사주할 리가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른바 서로 힐책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소매를 걷어올린 것이 아니라 언사가 오간 것도 또한 서로 힐책하였다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임사홍은 도승지가 홍기달의 이름을 부르면 너라고 하면서 욕을 한 것을 아뢰려고 하였는데 현석규는 말하기를 하문할 때는 아뢰지 아니하고 이제서야 아뢰려고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정원은 밀근한 곳이고 조정의 백집사가 모두 이곳에서 명령을 듣는 곳인데 지금 승지들이 서로 숨기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목을 다 보고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심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던 일이다. 이 나는 사위 집편의 사돈 및 동서 집편의 사돈의 총칭이다. 사위의 아버지 곧 사돈을 인이라고 여자 형제의 남편끼리 곧 동서끼리를 아라고 한다. 성조실록 83은 성종 8년 8월 15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서거정을 달성군 겸 예문관 대제하 동지 경연사로 삼고 김양경을 자헌대부 계승부 유수로 신정을 가정대부 2조 찬판으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승정원 조하승지로 한안을 우승지로 손순효를 조하부 승지로 김작을 우부 승지로 신준을 동부 승지로 이팔을 자헌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이극기를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5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대간을 제수할 때에는 예문관과 육조의 구임을 논하지 말고 강계하고 언사를 잘 하는 자라 널리 뽑아 주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손대장에 아뢰기를 괴산군수 신윤종은 그의 어미를 시켜 상언하게 하여 상의원 첨정을 다시 제수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어버이가 늙고 독자라 하여도 만약 300리 이내라면 사면을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괴산은 300리 안쪽이고 신윤종은 독자도 아닌데 그 어미를 핑계대고 속여 상언을 하였으니 지금 죄를 과하지 아니하고도 경직을 제수하면 법이 신윤종으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 수원 조신 대우 친번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헌부의 관원을 불러 묻기를 무슨 일을 건가하여 승지를 출신해서 추국하려고 하는가 하니 지평 김재신이 대답하기를 서로 힐책한 정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는데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 정창손 한명의 김질 연자원 윤사원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승지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유악 일무로 진시로 마땅히 예의로서 서로 먼저 해야 하는데 현석규와 임사홍 등이 서로 분을 내어 다투었으니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작은 일이 국가의 대체에 관계됨이 없고 더구나 서로 힐책한 사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 작은 일로 인해 추신하여 추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간을 불러 묻기를 승지들이 말을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 어찌 예를 잃는 것이 있겠는가? 내가 내버려 두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대사관 손비장과 집이 이경동 등이 아뢰기를 현석규는 지나치게 노한 것을 승기라고 임사홍은 대간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임사홍은 처음에 현석규를 엄호하려고 하여 바른대로 아뢰지 않다가 노기를 바란데 이른 연후에야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천일 아래에서 서로 힐책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엄호하기도 했으니 그 잘못이 대단히 큽니다. 결단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서로 힐책한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바로 명하여 현석규를 출사하게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만약 현석규를 옳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신의 말을 그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의 말을 옳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현석교의 주의를 밝게 바르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한 것은 먼저 근신이 옹패하고 소인이 권세를 부리는 근원을 제거하여 만연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재주가 없더라도 또한 언관에 대죄해 있으니 만약에 근신의 몽롱한 죄를 논하여 죄주지 못한다면 대간은 대간다운 대간이 아닙니다. 기쁘고 청을 얻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사람에게 죄를 나직하려고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손비장이 아뢰기를 현석규는 전하의 중신입니다. 신등이 비록 어리석더라도 조금은 의리를 압니다. 어찌 감히 주의를 나직하여 주의에 빠뜨리겠습니까? 현석규의 주의는 홍기달보다 지나치니 결단코 가볍게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마땅히 다시 변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박효원과 장령 경준이 현석규와 임사홍의 조회를 논하고 이어서 추신하여 공문하기를 성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승지가 스스로 서로에게 발명하였다. 무엇으로서 주회를 주겠는가 하였다.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죄가 국가에 관계되지 않으니 고신을 거두고 신문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정승과 대관이 모두 모여서 신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서른군 한 칠해를 보내어 경사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배표로 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한칠해가 가지고 가는 특별히 바치는 물색은 자면주 20일, 농면주 20일, 황류 청면주 20일, 대포 200개, 편포 300개, 문어 300마리, 향담 70건, 곤포 300건, 석균 70건, 탑사마 200건, 전복 300속, 대구 500마리, 해송자 250건, 오징어 2,000마리, 광어 300마리, 추복 600속, 건연어 200마리, 석수어 난해 4담, 송어 염해 4담, 단도자 20부, 삼병도자 20부, 새 죽선 200파, 소죽선 200파이고 한시의 처소에 회답으로 보내는 포자 170필과 선물로 보내는 자주, 녹주 각각 5필, 잡채 화석 10장, 변화 침석 20장, 새죽선 200파, 소죽선 100파, 회합 200류, 우 1두, 새합 200류, 반합 100류, 수낭아 5개, 침가아 15개, 장아아 10류, 호로아 20류, 호아아 5류, 청과아 20류, 중삼 도자 100부, 소삼도자 200부, 저모성 200사, 참빛 1000개, 나무빛 50개, 수채 50개, 전복 60속, 연어 100마리, 중포 200개, 편포 200개, 문어 60마리, 대구 200마리, 오징어 300마리, 탑사마 100건, 곤포 100건, 석균 40두이며 최씨와 차씨, 안씨에게 화답하러 보내는 포자는 69필이었다. 배표는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에 대해 배송하는 의식이다. 저 모성은 돼지 털로 만든 소리다. 돼지도 털이 있어.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요동사랑 강금부 등 남부 모두 25명이 건주에서 회령진으로 도망해 와서 성절사 통사인 사여관 훈도 장자효에게 붙여 요동도사로 회송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무승부원군 윤자원이 대간과 더불어 함께 현석규 등을 신문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신이 의금부에서 본원으로 돌아오니 이극의 등이 조식 등을 형문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논개하려고 하기에 신은 명이 벌써 내려서 계달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홍기달이 승지가 이미 나간 뒤에 독자적으로 계달하였습니다. 신이 또 이르기를 내가 도승지이고 또 형방인데 어째서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들어가 계달하였는가. 만약 신숙주가 동부승지이고 강맹경이 도승지가 되었어도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였는데 대간도 또한 나를 가지고 이름을 덜먹이며 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용렬하지만 너라고 일컬음이 욕을 하였겠습니까? 그 뒤에 임사홍이 승전색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승상께서 승지를 대할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공이 귀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영공이 어째서 오늘 아침에 아뢰지 않은 말을 아뢰었소 하니 그때 마침 이극기가 밖에서 들어와 위로해 풀어서 주어서 거친 것이니 내가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임사홍이 말하기를 도승지가 내가 뜻이 있어서 노공필에게 말하였다고 했으므로 내가 승전색에게 대하여 그렇지 않은 것을 밝히고 말하기를 상상께서 승지를 대하실 때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예방, 형방이라고 일컬으시는데 공이 귀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공필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우연히 말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이제 이 말을 듣건 보건대 승지 등이 비록 분을 품고 다툰 것은 아닐지라도 모두 불평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송비장과 이경동은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임사홍이 말하기를 영공은 실제로 귀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 간원의 차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서로 힐책한 것이니 장근대 헌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창순과 김국강을 불러 전교하기를 승대들이 화합하지 못하니 이제 임사원과 한한, 손순효로 하여금 다른 직책으로 바꿔서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정창순 등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자중의 작은 잘못에 불과한데 이것으로서 갑자기 세 사람을 채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대간이 다투기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임사원과 한한, 손순효를 재임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83권 성종 8년 8월 1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한한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손순효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김작을 통정대부 조하승지로 신준을 우승지로 박숙진을 좌부승지로 손비장을 우부승지로 김승경을 동부승지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김계창을 통훈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안침을 조산대부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성전시록 83권 성종 8년 8월 1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규가 소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재능이 없는데도 그릇대의 성상의 간택을 받아 후설의 중임을 욕되게 하고 사임된 지 2년이 못되어 마침내 발탁되어 도승지가 되었으므로 항상 보잘것 없음을 두려워하고 전하의 지인 지명을 외롭게 할까 염려하였습니다. 다만 신은 본성이 고직하여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마음을 삼고 비비를 맞춰 아부에서 용납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근자의 성호 등의 옥사에 대해 동료들이 시비를 논개한 것을 신이 매우 분하게 여겨 말을 갖추어 아뢰더니 성상께서 정의를 통철하시고 홍기다를 파직하고 송익손을 옥에 가두도록 명하셨습니다. 상상께서 또 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경이 아니었다면 송익손의 잘못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시었습니다. 외관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동료들이 화합하지 못하다고 구실을 삼고 말을 전파해서 마침내 간언에서 논박하는 바가 되었으니 천일이 통조하여 거짓이 드러나서 변명이 되었으니 신의 마음에 다시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또 신이 임사원과 더불어 힐책한 일도 증좌가 명백하고 상상께서도 사유를 통견하시어 마침내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셨으니 승은이 망극하여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대간들이 논집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 뻔뻔스럽게 직사에 나가는 것이 진실로 편한치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직사를 파하도록 명하셔서 청일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저 인구는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옛날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데는 수고하지만 사람을 임용하고 나면 편안해진다고 하였다. 경이 형방이 되면서부터 오기는 사수가 없어 내 마음이 매우 편안하다. 대저 사람이 곧으면 세상이 시기하기 마련이다. 경의 일은 내가 잘 아는 바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지인 지명은 사람을 알아보는 명감이다. 성종시록 83권 성종 8년 8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경동이 아뢰기를
임사홍과 현석규가 분한으로 다툰 것이 명백한데 지금 임사홍을 언건의 장으로 삼고 현석규의 죄가 임사홍과 같은데 홀로 정원에 머물러 있으니 신은 옳지 못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장손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말의 작은 실수이므로 대체는 관계됨이 없습니다. 지금 모두 좌천시켰으니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이미 체임되었으니 현석규는 체임할 수 없다 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신윤종이 전에 강화 부사가 누웠을 때 처부를 2년하여 부임한 지 2년 만에 다시 첨정에 서용되더니 지금 또 괴산에 부임하지 않고 다시 경직에 서용되었습니다. 청가대 홍칭의 예의에 의하여 기한에 준해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에서 추획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내 수사의 장리를 여러 고을에 붙여 일찍이 상환하지 못한 자는 관리가 수를 계산하여 추징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전지와 재산을 겁탈해서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장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아직 갚지 못한 자는 반드시 모두 가난한 자이니 청컨대 이를 면제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호조로 하여금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관파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으니 선비로서 유능하고 행지를 기른 자가 어찌 이것을 말미암아 진용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미암지 않은 자는 상이다고 헌데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비록 착한 사람이라도 과거를 격려하지 않으면 인주가 어떻게 알아서 임용하겠는가 하니 조하선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비록 뜻이 있는 선비라도 모두 과목을 말미암아 나옵니다 하고 시간간 구달선이 아뢰기를 여러 군에 하교하여서 인민을 천가하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람도 또한 얻어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손비장이 아뢰기를 사람이 행실은 높은데 재주가 짧으면 과목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교하셔서 구호하신다 해도 제 이하에 유현이 없을 것입니다. 인군이 만약 제 행이 겸비한 자를 얻지 못하고 행실이 유효한 자를 뽑아서 임용하면 선비의 습속도 또한 넉넉히 면려될 것입니다. 선자의 노분과 권호가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들어서 조화제에 두었는데 노분은 학문을 잘하면서도 한때 일을 요량하는데 잘못해서 종신토록 검거되어 성명한 조정에서 굽힘을 받았으니 사람이 모두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요유들의 혐의로 인해 감히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아들을 청가한 자도 있었는데 어찌 요우를 혐의하겠는가. 아는 바를 청가하는 것은 진실로 세상의 임무이다. 그러나 노부는 양인을 억압하는 것이 명백하다. 행실이 이와 같은데 장차 어찌 쓰겠는가 하였다. 일민은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파묻혀 지내는 사람이다. 유현은 등용되지 않고 민간에 파묻혀 지내는 현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8일 M자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임사홍이 와서 말하기를 신은 이미 간언이 논박한 바 있는데 지금 또 언건을 제수하시니 지금 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대사관의 직을 사면해 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 사법판관 임보형이 버린 아내 양씨가 남원에서 면화를 쓰미하는 일로 인해 향리와 더불어 서로 왕래하고 만복사의 점 등으로 인해 중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였다고 거짓을 말하고 또 이성 삼촌질인 환환이 일찍이 양씨의 계집 중인 존비와 간통을 하고 양씨가 홀로 있는 곳에 항상 내왕하다가 양씨가 남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한환이 이를 말이므로 이것을 의심해서 노한 틈에 꾸짖었다고 고발한 죄는 유리장 100대의 유 삼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의 장은 속바치게 하고 유는 면제하되 고시는 모두 추탈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83권 성종 8년 8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명숭이 아뢰기를 김준은 조씨의 형제를 고발하지도 않고 또 숙백에게도 고발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이 강간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임사홍이 이극기와 더불어 본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농계한 것입니다. 이극기 등은 오랫동안 시종을 하고 의리를 아는데 어찌 한한이 청촉하는 말을 듣고서야 아뢰었겠습니까? 현석규가 처음에 말하기를 홍기다리 등이 청촉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꾸짖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정원은 왕명을 출납하고 조종의 백집사가 모두 이곳에서 명령을 듣는 곳입니다. 현석규가 예로서 아랫사람을 거느렸다면 아랫사람이 어찌 불복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석규만이 오직 채임되지 않았으니 사체에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아랫사람을 거느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랫사람이 현석규를 경시한 것이다. 현석규가 어찌 채임되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로 83년 성종 8년 8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권경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경계해 일러서 보내었다. 성전시로 83년 성종 8년 8월 1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도성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이에 앞서 이미 제도에 유시하여 법을 어기고 사살의 머리를 깎은 자를 찾아내어 원적으로 돌려보내고 매 절개마다 명수를 기록해서 아뢰라고 하였는데 지금 경상도와 황해도 계승부만이 그 명수를 아뢰고 다른 도는 아뢰지 않았으니 어찌 정말 한 사람도 없어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청근대 사헌부로 하여금 규철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전시로 83권 성종 8년 8월 1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임사홍이 소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불추한 놈으로 정원에 대죄하여 추기를 삼가하지 못해서 두 번씩이나 대간의 평론을 당하여 성상께 심려를 끼치게 하였으니 분수의 마땅히 배출되었어야 하는데 성상께서 뜻하지 않게 도량을 높이셔서 허물을 숨겨주시고 다시 창반을 욕되게 하셨으니 자상한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저늘에 노공필이 탄핵을 당한 이유를 물었을 적에 신이 만약 알지 못하였으면 한결같이 보는 애 일을 비밀히 하거나 한결같이 동료의 허물을 좋게 말하는 것이 정리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신은 이를 요령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발설해서 신이 죄가 있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석규가 신에게 뜻이 있었다고 의심한데 미쳤어도 신은 마땅히 허물을 인책하고 말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성품이 편협하여 경의를 발명하려고 해서 마침내 외관에서 비어되어 대간에 들리게 하였으니 신에게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보건대 이 두어 가지 불화의 틈을 만든 것은 모두 신의 죄입니다. 신이 이제 만약 전하의 총애를 탐해서 신의 몸의 죄의 과를 알지 못하고 다만 간관에 대한 영행만을 알고 공의의 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번번스럽게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신은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빌건대 신의 직책을 파하셔서 여러 사람을 위로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경을 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은 관원에 적당하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로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제신이 아뢰기를 광릉에 친히 제사한 뒤에 사냥을 겸하여 행하려고 하시나 광릉은 길이 멀어 왕래하시는 것을 반드시 밤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인군이 밤에 다니시는 것은 대체에 옳지 못하니 청가대 사냥을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묻기를 옛날에 광무제가 밤에 행하였다가 문자가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냥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짐승을 몰아내고 돌아오려는 것이다 하였다. 영사 김국관과 윤자운이 대답하기를 비록 능만 참배하더라도 부득이 밤에 떠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타서 사냥하는 것은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미리 국군을 보내어 산기슭에 포열하였다가 제사를 행한 뒤에 합세해 모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헌납 안침이 아뢰기를 옛날
은공이 당 지방으로 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하니 장희백이 간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범을 능소에 참배하는 날에 잡는 것은 매우 간절한 일이 아니니 뒤에 장수를 보내어 보약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재신이 또 현석규를 채임한 것을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없는 사람을 어찌 채임하겠는가 하였다. 김재신이 아뢰기를 분한으로 다툰 자치가 한자한데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채임하지 않으시면 현석규는 성상의 덕에 보태는 것이 적고 성상의 덕에 누를 미치는 것이 큽니다. 지난번에 심해와 김국강도 채임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은데도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째서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현석규를 용렬하다고 하는 것인가? 하였다. 김재신이 말하기를 지난 일은 자세히 모르나 그일을 일로서 보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안침은 아뢰기를 현석규가 무슨 현량함이 있기에 죄를 은폐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죄가 있다면 비록 현량이라 하더라도 내 어찌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정치란 형옥보다 큰 것이 없는데 옥에 살 수가 없으니 현량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이 앞서 대선 윤계겸이 상수로 인하여 중국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대관을 보내어 강상을 조사하게 하는 법이 이미 있는데 일찍이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는 중국에 가는 사신의 관계가 서로 이어져서 다른 해보다 갑절이나 되니 이때가 바로 조사할 때입니다. 하니 명하여 집이 이경동을 보내게 하였다. 이 경동이 현석규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주에 있을 때에 집이를 배수받고 여름철에 서울에 도착하여 겨울 옷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청컨대 며칠만 연기해 주십시오 하므로 현석규가 아뢰었더니 명하여 의와 백면포 단천리 홍면포 겹천리 녹주 유천리 자주 겹타포 각 일령식과 녹비화 일사를 내려주어 길을 떠나게 하였다. 관계는 말 내필이 끄는 수레를 말한다.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김양경과 경기 겸 병마절도사 박중선 충청도 병마절도사 안인후 황해도 겸 병마절도사 정괄 전라도 병마절도사 이숙기 강원도 겸 병마절도사 안관호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 신주 우도 병마절도사 권경에게 선교하기를 열병과 사냥은 국가의 대사여서 아울러 피할 수 없다. 오는 10월 초 3일에 교회에서 친열하고 이어서 광주에서 사냥하려고 하니 이제 보내는 발병부회를 합해서 증언해보고 도내에 유방하고 있는 군사 이외에 번유하고 있는 모든 고을의 군사는 모두 조발해서 왕복을 따지지 말고 12일간의 양미를 싸가지고 오는 9월 28일에 정금 원평에서 모여 기다리게 하라. 이달 8월에 교대한 군사는 내려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오는 11월에 당번할 충순위의 정병은 번상할 시기가 박도해서 왕래하는 패단이 있고 재해를 입은 여러 고을의 군사는 모두 징집해 모으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유학 이은 등 33인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듣건대 옛날의 교육기관은 집에는 쑥이 있고 당에는 상이 있고 나라에는 학교가 있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항의 사람은 쑥에서 배우고 주당의 사람은 서에서 배우고 국도의 사람은 학교에 입학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지 않는 곳이 없고 사람마다 배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3대에서 다스림이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서 세상이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조에서는 성군이 서로 계승하시어 문교로서 태평을 이루시고 안으로는 성균관과 사학이 있으니 이것은 나라의 학교가 있는 것이며 밖으로는 주부군 현의 학교를 각각 설치하였으니 이것은 당에서 서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께서
학교를 설치하시기를 이같이 널리 하시고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지극한 덕으로 계승하시어 날로 경인에 나아가시고 몸소 행하시기를 돈독하게 하시며 여러 번 반궁에 거둥하시어 경서를 펴고 도를 물으시니 비록 3대의 교양하는 법이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숙의 제도만은 밝히지 못하였으니 선대의 한 가지 험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에 비록 상이 있고 나라에 비록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정한 액수가 있으면 선비로서 한간에 서해 있는 자가 어떻게 덕을 상고하고 학문을 묻겠습니까? 이는 총철하여 듣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감찰 하 형사는 학문이 정박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여 학도들이 소문을 타고 늘 떼지어 모여서 때때로 문호가 용납할 수 없을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인에 끼인 자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신등은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거의 사숙하여 성취하고자 의뢰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지난 봄에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행차에 포자를 부탁해 준 죄를 범하여 좌죄되었으니 이것은 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가 1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취는 비록 옳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상이 용서할 만하니 신등은 청근대 변명하게 하소서. 하 형사는 경상도 함안 사람으로 중국에서 북학을 하며 백모인 하씨의 집에서 우거하여 하씨가 길러준 은혜를 잊고 입신하게 이른 것입니다. 하루는 하씨가 하 형산에게 말하기를 너가 중국에 가는 설인을 아는가 하니 하 형산이 대답하기를 설인은 나의 무리가 아닙니다. 설인 중에 조승손의 처제인 생원 윤연씨는 일찍이 나에게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하니 하씨가 마침내 하 형산의 말대로 윤연신을 통해 조승손에게 배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등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망한 죄에 연좌되어 향리로 파출되어 돌아갔으니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더러움을 용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선비를 높이는 뜻을 중히 여기셔서 특별히 다시 서용하기를 허락하시어 신등이 배우기를 원하는 정성을 따르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곧 명하여 서용하게 하였다. 사마시는 소과이다. 성인은 인격과 교양이 구비된 훌륭한 사람이다. 사숙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배우나 따릅니다. 설인은 통역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가빈 5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영류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이달 17일 정사에 박숙진을 주하부 승지로 삼고 이달 15일 정사에는 송숙기를 성공부정으로 이원림을 재령 군수로 삼았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상표의 법은 혐의를 분별하고 촉탁을 단절하여 전선의 길을 공평하게 하고 요행의 문을 막는 것이어서 헌장에 엄하게 밝혀 있어 굽히거나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박숙진이 승지가 되고 송숙기가 부정이 된 것은 모르긴 하거니와 성상의 특별하신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조의 주위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성상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만이거니와 만약에 전조에서 나왔다면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숙진의 아우 박숙달과 송숙기의 매부 이인충은 모두 이조의 정랑이 되어 동생의 사이이며 정이 사사를 근절한 사이입니다. 마땅히 승지를 교체하여 바꿀 때에는 참의를 열사하여 주위에 대비해야 할 터인데 박숙달이 상피가 되는 것을 가축 기록하지 않고 성상의 재가를 품하였으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또 수령 중에는 쉽고 십상인데도 영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송숙기는 한성 서윤이 되어 달수가 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높은 품질로 영전하였으니 매우 물망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정의 후보자 4사람 가운데 박숙무가 참여하였으니 박숙무도 또한 박숙달의 동복형입니다. 부정이 될 만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한 만 가운데 상피되는 자가 반이나 차지하였습니까? 이 또한 옳지 못합니다. 도충부의 부장은 근무 일수가 차기를 기다려서 천관의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요사이 도충부 경력 이 원님은
근일무 일수가 차지 않았는데도 재령 군수가 되었으니 이 또한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 어찌 정상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모두 개정하게 하여 전선의 법을 엄하게 하시고 이조의 관리도 모두 추획하여 삼가지 못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박숙지는 내가 6조 차미를 개서하여 아래게 할 것이며 송숙기와 이 원림의 일은 마땅히 이조에 물을 것이다 하였다.